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하면 우리 대부분 메갈로돈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 메갈로돈이 오히려 먹잇감 신세였다면 믿기시나요? 메갈로돈이 바다를 호령하던 시대는 약 360만 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메갈로돈조차 상대가 안 됐을 진짜 괴물들이 바다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중 7마리를 가장 약한 순서부터 만나볼 텐데, 마지막 한 마리는 실제로 메갈로돈과 같은 바다에서 헤엄쳤대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런 바다 괴물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끝까지 같이 내려가봐요. 고생대 후기, 페름기의 바다를 한번 상상해봐요. 여기 입을 벌리면 뭔가 이상한 게 툭 튀어나오는 물고기가 살았거든요. 아래턱 한가운데에 이빨들이 소용돌이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치아 소용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원형 통나를 입안에 그대로 박아놓은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게 바로 헬리코프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나선, 자세히 보면 이빨이 한 줄로 난 게 아니라 안쪽으로 3바퀴에서 4바퀴까지 빙글빙글 감겨 있었거든요. 거기 박힌 개수만 100개가 넘어요. 낡은 이가 바깥으로 달아 밀려나면 안쪽에서 새 이가 계속 밀고 올라오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무기가 끝없이 재생되는 구조였죠. 나선 바깥쪽 큰 이빨은 높이가 10cm를 넘기도 했고요. 여기서 반전은 몸집이에요. 헬리코프리온의 몸 길이는 3m에서 길어야 7.5m 정도라 메가로돈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순위에 오른 건 덩치가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기이한 무기를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생김새가 아니라 크기 자체로 메갈로돈을 위협하는 괴물이 나올 차례예요. 약 4천만 년 전 따뜻한 바다예요. 15m가 넘는 긴 몸뚱이 하나가 뱀장어처럼 좌우로 뒤틀면서 수면 아래를 미끄러져가요. 바실로사우루스, 이름은 왕동화뱀이란 뜻이지만 사실 파충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고래의 먼 조상이거든요. 몸 길이는 15m에서 최대 20m까지, 공룡이 사라진 뒤 바다에 나타난 가장 거대한 동물 중 하나였어요. 척추뼈 하나하나가 유난히 길어서 몸 전체를 긴 채찍처럼 휘두르며 헤엄쳤죠. 정말 놀라운 부분은 여기서부터예요. 16m짜리 화석개체의 몸통 뒤쪽에서 아주 작은 뒷다리가 발견됐거든요. 길이가 겨우 35cm, 발가락은 3개였어요. 이 거대한 몸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다리인 셈이죠. 그런데 이 다리로는 걷지도 헤엄을 돕지도 못했어요. 그럼 대체 왜 달려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짝짓기를 도왔을 거라고 봐요. 쓸모를 잃고도 몸에 남은 이 흔적 다리는 고래가 원래 육지를 걷던 동물이었다는 진화의 증거예요. 다리를 지닌 채 다시 바다로 돌아간 15m 괴물이라니 상상이 되세요? 이 정도 몸집이면 메갈로돈도 함부로 못 건드렸겠죠.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번엔 크기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메갈로돈보다 사나웠던 녀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공룡들이 땅 위를 걷던 백악기 맨 끝자락, 바닷속에는 몸을 길게 뒤틀며 헤엄치는 거대한 도마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름은 모사사우루스, 그 중에서도 호프만이라는 종이죠. 넓은 지느러미로 물을 밀어내고 튼튼한 두개골로 먹이를 부수던 바다 파충류의 최대급이었거든요. 몸 길이는 2024년 최신 재추정으로 약 12에서 13m 정도예요. 예전엔 최대 17m까지 훨씬 크게 봤는데 요즘은 조금 줄여잡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무서운 이유는 몸집이 아니었어요. 화석으로 남은 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러지고 깨진 손상 흔적이 유난히 많이 나오거든요. 학자들은 이걸 같은 모사사우루스끼리, 심지어 자기보다 작은 동족까지 물어뜯다 생긴 자국으로 해석해요. 바다에 먹잇감이 안 보이면 자기 친척까지 사냥한 셈이죠. 이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가 다름 아닌 같은 종족이었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백악기가 끝나던 대멸종 때 함께 사라지긴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성격 하나로 바다를 휘어잡은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바다 파충류가 아무리 사나워도 진짜 무기는 무는 힘 아닐까요? 그 물림 힘 하나로 지금까지도 기록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백악기 전기, 지금의 아프리카 강가에 몸 길이 최대 약 9.5m짜리 악어 한 마리가 물속에 눈만 내놓고 떠 있었어요. 별명이 슈퍼크록, 학명으로는 사르코수쿠스라고 불러요. 몸무게는 3.45톤에서 4.3톤까지 나갔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강가에서 보는 악어를 그대로 3배에서 4배쯤 키워놓은 셈이죠. 그런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녀석의 무기는 몸집이 아니라 머리에 있었어요. 두개골 하나만 재도 길이가 약 1.78m에 달했거든요. 어지간한 사람 키만한 머리통이 통째로 턱이었던 거죠. 그 긴 주둥이 안에 이빨은 무려 132개가 박혀 있었어요. 한번 맞물리면 대형 물고기 정도는 그냥 반으로 잘려나갔고, 때로는 물가에 다가온 소형 공룡까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사냥했죠. 물 밖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믿었던 사냥감한테는 강가 자체가 함정이었던 거예요. 예전엔 이 슈퍼크록을 11m, 12mm까지 크게 봤지만 지금은 조금 작게 잡아요. 그래도 물림임 하나
하나로 한 시대를 다스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넷은 전부 화석 속에만 남은 얘기였어요. 이제부터는 화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심해 어딘가에서 살아 헤엄치고 있을지 모르는 전설의 괴물을 만나볼 차례예요. 캄캄한 심해 속에서 거대한 촉수 여러 개가 배 한 척을 휘감아 끌어당기는 그림. 옛날 뱃사람들 지도에 한 번쯤 그려져 있었죠. 사람들이 크라켄이라고 부르던 바다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 크라켄 괴담의 진짜 모델로 지목되는 생물이 실제로 지금도 바닷속에 살아있거든요. 바로 대왕오징어예요. 촉수 끝까지 쭉 펴서 재면 최대 약 13m까지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건 가장 큰 개체 기준이에요. 촉수를 빼고 몸통, 그러니까 외투막만 따로 재면 약 2.25m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길게 뻗은 촉수와 팔이에요. 무게는 가장 무거운 개체가 약 220kg까지 나가는 걸로 추정돼요.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알던 무시무시한 크라켄 괴담이 이 녀석 하나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옛날 이야기에는 과장도 섞여 있어요. 16.5m짜리 초대형 개체가 있었다거나 한번 촉수에 걸리면 아무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뱃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에 가까워요. 몸이 워낙 깊은 바다에 숨어 있다 보니 살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실체가 잘 안 보이니까 상상이 상상을 부풀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설까지 만들어낸 대왕 오징어한테도 대놓고 덤벼드는 천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천적이 바로 다음 순위, 현존하는 이빨 달린 포식자 가운데 가장 큰 이빨을 가진 주인공이거든요. 칠흑 같은 심해, 방금 본 대왕 오징어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의 통째로 삼켜져요. 그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향유고래거든요. 고래라고 하면 순한 얼굴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녀석은 완전히 달라요. 수컷은 보통 몸 길이가 15m에서 18m쯤 되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개체는 20.7m였어요. 지금 바다에 살아있는 이빨 가진 포식자 중에 이만한 덩치는 어디에도 없어요. 특히 머리가 어마어마해서 몸 길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예요. 그 3분의 1이 통째로 무기인 셈이죠. 그 깊은 바다에서 향유고래는 이 거대한 머리를 앞세워 대왕 오징어를 사냥해요. 실제로 향유고래 미장을 열어보면 소화되지 않은 오징어 부리가 수북하게 나올 정도라 크라켄 전설의 주인공조차 이 녀석한테는 그냥 한 끼 식사였던 셈이죠. 그럼 향유고래한테는 천적이 없을까요? 다자란 성체는 사실상 천적이 없어요.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고래도 새끼나 약해진 개체만 노릴 뿐 건강한 성체 앞에서는 함부로 덤비지 못하거든요. 메갈로돈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어도 이만한 덩치라면 웬만해선 안 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본 향유고래보다 훨씬 무섭고 심지어 메갈로돈과 실제로 같은 바다를 헤엄쳤던 괴물이 딱 한 마리 남았거든요. 이제 정말 1위 메갈로돈과 마주쳤을 그 녀석 차례예요. 시간을 약 900만 년 전 지금의 페루 앞바다로 돌려볼게요. 이 바다에는 향유고래를 쏙 빼닮았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사냥꾼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의 1위 리비아탄 메빌레이예요. 몸 길이는 약 13.5m에서 17.5m로 지금의 향유고래와 맞먹는 덩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크기가 아니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입속에 있어요. 리비아탄의 이빨 하나는 길이가 무려 36.2cm였습니다. 엄니를 빼고 나면 지금껏 알려진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물어뜯는 이빨이에요. 메갈로돈의 가장 큰 이빨이 17에서 18cm였으니까 딱 2배쯤 되는 셈이죠. 향유고래가 오징어를 통째로 삼켰다면 리비아탄은 살점을 뜯어내려고 이 거대한 이빨을 갖췄던 거예요. 그럼 이걸로 뭘 사냥했을까요? 7m에서 10m쯤 되는 중형 수염고래를 노렸고 물범이나 돌고래는 물론 상어까지 먹잇감으로 삼은 바다 먹이사슬 꼭대기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와요. 리비아탄이 헤엄치던 그 페루 바다에 메갈로돈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둘은 같은 시대, 같은 해역을 실제로 공유한 이웃이었던 거예요. 다만 둘이 직접 맞붙어 싸웠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승부를 단정하지는 않고 중형 고래처럼 겹치는 먹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도 이빨 크기가 2배라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메갈로돈이 이 바다에서 언제나 편했을 거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여기까지 7마리를 쭉 내려와 봤어요. 입안에서 톱날처럼 돌아가던 나선 이빨에서 시작해서 상상 이상의 몸집과 사나움, 자동차를 무는 듯한 물림 힘을 지나 결국 메갈로돈과 같은 바다를 헤엄쳤던 리비아탄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만나고 보니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자리는 메갈로돈 혼자만의 것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메갈로돈조차 마음 놓을 수 없는 괴물들이 늘 어딘가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우리가 최강이라 믿던 존재도 시야를 넓혀보면 그저 여럿 중 하나였던 셈이에요. 다음번에 메갈로돈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면 오늘 만난 이 7얼굴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과학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이언스랩스였습니다.